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나유진입니다. 정말 이런 폭락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시장입니다. 양시장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죠. 코스피가 6,000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장중에 5,300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6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영업이익을 60조 원을 달성을 하면서 2분기 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워낙에 또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었던 탓일까요? 시장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또 출회가 됐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6월 말부터 반도체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 여러 번 또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또 전략들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태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정말 많은 분들이 계좌 보기 싫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 네네. 시장인데 사실 어제처럼 좀 많이 폭락을 하면 그 다음 날에는 좀 반짝 반등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장 초반에만 반짝 반등을 하고 네. 오후장에서는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이런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6월 말부터 반도체 투톱은 매도를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때 대응 못 하신 분들 혹여 아니면 저 전문가 좀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별로 믿음이 안 간다. 매수하시던 분들은 지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고점 대비 정말 낙폭이 단기간에 크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급락이 나오게 되면요. 그만큼 시장 저점 잡힐 때 반등도 또 빠르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 많이 빠졌네. 시장 계좌 꼴도 보기 싫다. 이 당분간 어플 지워야지. 계좌 안 봐야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급락이 커졌다면 나중에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반등을 노려야 돼요. 이 반등이 나올 때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종목 섹터든 잠시 후에 제가 뒷부분 국장 이슈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있는 종목과 함께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코스닥 지수를 딱 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2020년 3월 팬데믹 터졌을 때죠. 이때가 금리가 거의 제로였었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자고요. 자, 이때 당시에 여기 보이시는 2020년 3월 이때 최근 5년 기준을 봤을 때 최저가를 찍었었습니다. 자, 이때 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2020년 여기 보이신 1월 이때 시가 라인 670포인트 딱 오게 되면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페니세일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670포인트를 이탈했고요. 오늘 종가도 670포인트를 밑으로 마감했어요. 자, 그런데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는 이전에 저점 라인 보이시죠? 여기 저점 라인, 그리고 여기 저점 라인.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빨간 색깔 라인대, 이전엔 저점 라인대를 찍으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라인대를 오늘 장중에 찍자마자 갑자기 빠르게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마감했어요. 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내일 만약에 670포인트를 터치한다 하게 된다면 시장은 지금이 저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스닥 지수가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요. 거의 최근에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저점에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사 계엄 때 기록했었던 이 저점 라인 때도 지금 딱 코앞까지 왔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펀더멘털 하셨는 거 거의 없어요. 오히려 코스닥은요.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수는 오히려 바닥 구간까지 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그동안 반도체 투톱,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수급이 계속해서 코스피로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계속해서 페니세일이 나오죠. 또 이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2배에서 1.5배 낮춘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요. 이런 규제가 시작되면요. 이런 레버리지를 팔고자 하는 매도 심리가 강해지겠고 이런 레버리지 팔게 되면요. 이 레버리지를 기초자산으로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같이 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례 없는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오케이 670포인트 밑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내일 670포인트 다시 한번 터치 여부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코스닥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뭐 빨간색 라인 때도 지지 저항 라인 때 잡혀 있죠. 670포인트 기준으로. 자, 그럼 이제 코스닥 말고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기 보시면요. 한 차례 고점 찍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눌림 나올 때 이때 보이시는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입었을 때 최근에 빨간 색깔 추세를 개파락 출발한 이로 돌파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여기 보이신 시그널에 포착되었던 이 구간대 여기가 2차 시그널을 발생했다 말씀드렸어요. 이때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때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가격대 얼마? 약 140, 150만 원 구간대. 여기가 2차 시그널이 포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를 이탈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 이탈이 나왔죠. 자, 그러면요. 이 구간대 2차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때 6월 말에 못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매 구간쯤 오게 되면서 이때 2차 매수했던 사람들의 매입가를 위협하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슬슬 우리가 말하는 개미털기 끝났다고요. 이런 반드시 제가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 6월 말에 7월 초에 150만 원 깨진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150만 원 깨진다 말씀드린 거예요. 1차 시그널 때 놓친 사람들은 2차 시그널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매수한 사람들 이 가격대 반드시 깨고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시 한번 매입가 훼손되고 겁먹고 매도하면서 던지는 물량들은 다시 한번 신규 매수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손바뀜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보이세요? 오늘 거래량 여기거든요. 이 구간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때 터진 거래량이 지금 딱 봤을 때 2024년도 2월 달부터 24, 25, 26 최근 3년 중에 터진 거래량 중에 오늘 터진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즉 무슨 말이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 무슨 말이에요? 손바뀜이죠. 그 손바뀜 가격 구간대가 어디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널 매매상에서 2차 시그널이 터졌던 바로 이 구간 2026년 5월 4일 이 가격대를 이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7월 초 6월 말부터 하이닉스 150만 원 깨져야 된다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거래량 저점에서 크게 나오면서 손바뀜이 나왔다. 자,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여기 보이시는 빨간 색깔 추세 중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현재 네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올라주고 있거든요. 해당 종목 다시 한번 빨간 색깔 추세 뚫고 올라오면서 150만 원 수복한다. 그럼 충분히 쌍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자, 그때부터 이제 슬슬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추가 대응 타점을 잡아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좀 이해가 안 된다.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는 공부 안에서 꼭 하이닉스 추가 타점 저랑 잡아가시고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코스닥 현재 시점 봤을 때 충분히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지표를 알아봤고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저점을 판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를 저점 판독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엔벨로프 지표를 봐야 돼요. 여기서 밑에 퍼센티지를 6이 아니라 2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단에 보이시는 이 하단 라인 있죠? 하늘 색깔 선. 이 하늘 색깔 선이 중요해요. 2020년 팬데믹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을 때 여기 보이신 엔빌로프가 하단선 지지하죠. 터치하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2020년 이때 3월 달에 팬데믹 터졌을 때 여기 보이시는 하단에 엔빌로프 선 지지하자마자 바로 추가 급등 나오죠. 이때가 언제였냐? 42,000원대였어요. 근데 반등 나오자마자 바로 거의 95,000원, 96,000원까지 급등 나왔죠. 이때가 2020년 팬데믹 때. 자, 그리고 조금 더 돌아가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하단에 하늘 색깔 선 터치하자마자 바로 반등 나오죠. 이때 가격 얼마? 8,000원이었네요. 야, 삼성전자가 8,000원대도 있었어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하늘 색깔 선 여기 보이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늘색 가선 터치하자마자 주가 반등 시작하면서 쭉 주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16,000원까지 올라가죠. 거의 2배까지 쭉쭉 올라가죠.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자, 이렇게 금융위기 나오고 시장이 흔들리면서 팬데믹 나올 때마다 2008년, 2020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엔빌러프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꾸준히 반등이 나와주었다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늘 색깔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 터치하고 반등, 터치하고 반등 나오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오르고 급락이 나올 때 반대 매매, 소위 말하는 마진콜, 청산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저점을 찍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아직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된 여파, 반대 매매 청산, 패닉셀 이런 여파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언제까지? 바로 오늘까지. 자,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우리가 엔빌러프 2020 설정했을 때 2008년, 2020년 다 모두 이런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반등이 나왔어요. 저점이었다고요. 자, 근데 오늘도 어제도 왜 저점 안 잡히지?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지수 보여드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670포인트를 찍어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왜요?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저점 찍었던 2020년 3월 달에 저점 찍었기 때문에 2020년 1월 달에 시가 라인이 중요하다. 670포인트. 그래서 오늘 장중에 670포인트 일봉상에서 깨고 내려가자마자 여기 보이세요? 670포인트. 여기 대략 이 구간. 장중에 깨자마자 반등 나오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여기 보이시는 엔빌러프 하단에 하늘색깔 선 보이죠? 해당 구간대도 최근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2020년 팬데믹 때도 하늘색깔 선 터치하자마자 3, 4거래일 뒤에 바로 반등 나오죠. 2020년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2008년도 기준으로 봤죠? 코스닥도 2008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2008년도 기준으로 그때 금융위기 때죠. 이때도 하늘색깔 선 터치했다가 눌림. 또 여기서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 나오면서 쭉 원위로 올라갑니다. 저점 찍은 240포인트대부터 550포인트까지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고요. 자, 코스닥도 이제 지금 현재 시점 여기에 있어요. 보이세요? 엔빌러프 하단선, 하늘 색깔 선 찍고 있잖아요. 그럼 해당 종목이 아니죠. 코스닥 지수도 현재 저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특히나 670포인트를 이탈했어요. 낙폭이 과도하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일봉상에서도 현재 코스닥 지수가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이전에 접전 라인까지 빨간 색깔 라인까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이제 코스닥 지수가 670포인트를 탈환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부터는 코스닥 지수가 670포인트 밑에 있다? 저는 이거 강력한 매수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지수가 올라올 때도요. 오늘 반도체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소외됐던 섹터, 업종 다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다? 그동안 반도체에 쏠리면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는 슬슬 시장의 자금이 분산되고 있다. 그 말은 뭐다?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 즉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패닉셀 여파, 마진콜, 청산에 대한 지수 강력한 매도 우위가 슬슬 완화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엔빌러프 기준을 봤을 때 저점을 잡는 방법 말씀드렸죠. 제가 있는 공방에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이거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바닥이 어디지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가 충분히 엔빌러프를 통해서 2008년, 2020년 바닥을 잡아왔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 충분히 바닥이라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2008년대, 2020년대 바닥 잡았던 시점을 지금 또 정확히 바닥을 때리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오늘 그동안 살짝 눌림나다가 강력하게 급등 나온 종목이 있어요. 자, 지금은 시장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저점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지수가 바닥을 찍고 지수가 올라갈 때
그동안 이제 코스피 안에서는 코스닥에서는 대부분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이제 시장 다 빠지고 앞으로 올라갈 때는요. 과연 어떤 종목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단타 장세도 슬슬 어느 정도 꺼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해야 되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이 반등장에서의 주도주는 뭘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뒷부분 저랑 같이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엔빌로프나 아니면 코스닥, 코스피를 통해서 이제 시장의 저점 지금 딱 신뢰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물려있으면 안 실 거예요. 6월 달에 제가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대다수 증권사들이 하이닉스 4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뭐 삼성전자 50만 원 간다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도 안 하셨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이제 8월 달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 우리가 만든 수익금을 다 합쳐서 나중에 반도체, 투톱, 추가 대응 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시장은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섹터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물려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가 지금 대응 어떻게 하지? 나 매입가 너무 높은데 어떡하지? 나 현금 없는데 어떡하지? 대부분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민이다.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엔빌로프에 대해서 조금 더 저점 잡는 방법. 왜 이게 저점이지? 앞으로 대응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서 이런 고민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 서둘러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이제 이러한 공부방이 어떻게 입장하는지 헤드들은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잠시 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 공략 이외에도 앞으로 8월 달에 본격적으로 급등 나오는 섹터, 종목군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틀 연속 양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게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차트 짚어주셨죠. 먼저 코스닥에서 오늘 670포인트를 이탈을 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펀더멘털을 훼손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가 너무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내일 670포인트를 터치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된다면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차트도 짚어주셨는데 저희는 6월 말에 또 미리 매도해 보셔라 말씀 주셨죠. 혹시라도 내가 반도체 투톱에 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투자 자문사에 속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까지도 진행 가능하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시다면 저희와 상담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정말 역대급일 정도로 무너진 시장인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 오늘 로봇주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네. 로봇주가 좀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올 시기라고 보실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 기승전 로봇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월 말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밸류체인, 신재생 에너지, 전력기기, 그리고 AI 로봇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지금 시장은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견인했다면 이제 지금 시장 빠지고 있는 현재 여기에 쏠려 있는 자금들은 이제 기승전 로봇으로 AI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과거에 AI는요 단순하게 생각만 하는 AI였어요. 근데 이번에 젠슨왕이 한국에 오면서 같이 치킨도 먹고 이제 피지컬 AI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생각하는 AI에서 행동하는 AI로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저점이 확인되고 있는 신뢰도가 높은 지표들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미 시장이 쭉쭉 빠지고 있을 때 우리는 SK 이터닉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신재생, 태양광 관료주죠. 여기 시그널 나왔고 여기 시그널 나왔다. 아, 해당 종목 급등 나오겠구나 말씀드렸죠. 이때 공략 1차 도와드렸고요. 이때도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1차 타점 대비 해당 종목 73% 상승세 기록했고요. 상가로 나왔습니다. 신고가 떴을 때 매도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빠지고 있을 때 저랑 같이 공부방에서 같이 공략하셨던 분들은 SK 이터닉스 무려 73% 상승세 나왔고요. 동일한 기간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 GNC 에너지 이날 공략해서 중간에 상한가로 터지면서 타점 대비 72%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K 이터닉스와 함께 동일한 기간대 매도한다 말씀드렸어요. 또 동일한 기간대 대원전선 전력설비 쪽이죠. 이날 공략해서 이틀 만에 플러스 20%. 정고점부는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해당 종목도 매도 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다 반도체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설비 관련된 밸류체인 그리고 AI 로봇으로 옮겨간다고요. 자, 지금 시장 역시나 로봇주 바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폭락장 안에서 로봇주가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엔젤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아이로보틱스, 시페시스템 이런 종목군들 급등 나오면서 엔젤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자, 해당 엔젤로보틱스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저점을 기록했던 지지라인 검은 색깔 매물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검은 색깔 밑에 있을 때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에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요. 자, 이 구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오면서 주봉상에서 과거의 지지라인이었던 검은 색깔 매물대를 터치하고 있죠. 자, 해당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여기 보이시는 25,000원까지는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이 만약에 내일 갭이 크게 뜨지 않는다.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로봇주를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TXR 로보틱스입니다. 해당 종목도 역시나 이전에 보이시는 지지, 저항 매물대를 검은 색깔 라인대 돌파 흐름 보여주고 있죠. 해당 종목 이외에도 아이로보틱스 이 종목도 그동안 강력한 매물대 2,000원 구간대를 바닥에서 오늘 장중에 20% 이상 급등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시장의 자금이 다 로봇으로 쏠리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로봇주 같이 공략하게 되면서 네 종목만 합치더라도 무려 1,300%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들도 공략하실 때 계속해서 쭉 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드렸죠? 시장에서는요. 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남들 다 매수해 있을 때 전 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고점 나올 때 아 이거 팔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국장은요. 미장과는 달라요. 쭉쭉 올라간 종목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번 하락이 나오면 또 사이클을 타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하실 때 그냥 무작정 히도 종목 얘기했네. 나도 그냥 제가 있는 공부방 들어와서 히도 종목 보시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히도 종목 공략하게 되면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거 꼭 따라가셔야 돼요. 그냥 올라가겠지, 계속 올라가겠지 쭉쭉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사이클을 잘 타야 되고 쭉쭉 들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뒤에 언제 매도하는지 그 부분도 제가 있는 공부반에서 꼭 잘 따라가셔서 나중에 수익 구간인데 이걸 다 토해내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꼭 제가 있는 공부반에서 매수부터 엑시트까지 꼭 저랑 전략 세워나가시면서 벌었던 돈 고스란히 잃는 그런 사태는
없도록 여러분들 포트도 저와 함께 잘 관리해 나가시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같은 폭락장 안에서 로봇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거래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다 빠지는데 이 종목은 올랐네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지금 탑 10 종목이거든요. 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삼성전기, SK스퀘어, 삼성전자, 우, 현대차, 네이버, LS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9개 종목이 다 빠졌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자, 근데 이 중에 갑자기 셀트리온만 올라가네? 말씀드렸죠. 제가 6월 달 말부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수 있다. 이런 반도체, 민감주가 빠지게 되면은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건 경기 방어주, 화장품이나 제약바이오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같은 폭락장에 셀트리온이 올라왔네? 무슨 말이다? 앞으로 셀트리온도 슬슬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고요. 화장품주, 달바글로 같은 경우도 오늘 정고점까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나서 무려 플러스 30% 정도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요. 반도체가 빠지고 있다는 건 결국 반대되는 방어주, 화장품이나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지금 달바글로 사느냐? 늦었죠. 제가 사라고 할 때 왜 안 사시고? 지금 시장은요, 타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아까 같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느냐? 아니라고요. 그건 차선의 선택입니다. 우린 늘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최선의 선택. 뭐가 제일 좋지? 뭐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이거라고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주가 오늘도 폭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거래대금 탑10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혼자 상승세를 그려나갔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 주봉상에서는 이전에 고점 라인대를 최근에 뚫고 빠졌죠. 그죠? 그동안 이전 돌파하지 못하던 주요한 매물대, 해당 가격대를 주봉상에서 지금 쌍바닥 찍고 현재 본격적인 매물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요. 해당 매물대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8월 달쯤에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22만 원 전까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은요, 슬슬 반도체 투심이 꺾이고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도 아마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눌림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고점 라인대 2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 플러스 20% 정도 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주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어떤 종목이 시장 강하게 주도할까요? 2022년도 때 코스닥이 저점을 찍고 반등 나왔던 섹터는 2차전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올 때는 뭐가 올라갈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2차전지는 아니다. 왜요? 지난번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코스닥 기준, 삼성전자 기준 저점을 찍는 엔빌러프 하단을 때릴 때마다 급등 나왔던 섹터 2차전지 하나도 없었죠. 그럼 앞으로 2차전지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라갈까? 로봇주가 올라간다고요. 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그때 하단 엔빌로프 찍었을 때 시장에 저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이미 4일, 5일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다른 로봇주들 다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요. 로봇주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로봇주에 집중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 여기서 많은 수익금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그 많은 수익금을 통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대응 타점을 이제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반도체는 이미 고점대 많이 꺾여 있어요. 이런 종목군도 우리가 서둘러 공략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어떤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로봇주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시그널을 빠르게 잡는 법 혹은 패턴, 키워드를 통해서 주도주를 어떻게 찾는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로봇주 강조드리고 있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 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로봇주 강조를 드렸죠.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결국 기승전 로봇 때문에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저점 찍고 반도체 하락 끝났죠? 이제 다시 한번 로봇주가 올라갈 때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서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것들인지 또 그런 로봇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런 내용들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혜택들도 꼭 확인하시고요. 자, 잠시 후에 이런 어려운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한 내용 저랑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선보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짚어주셨죠. 먼저 이런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역대급 실적 이슈에 또 상승 마감했는데 자세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가 다음 주 눌림 나오면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로봇주가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슈로 오늘 엔젤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아이 로보틱스까지 상한가를 갔죠. 결국에 8월에는 전문가님께서 로봇주를 꼭 봐야 된다 짚어주셨는데 저희 오늘 히든 종목도 로봇주로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송 직후 나오는 이 종목명과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강조해 주시는 점이 지금 시장은 또 단타를 해야 되는 장세다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또 단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이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께서 좀 단타를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세우실까요? 일단 지금 단타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지수가 반등 나올 때 로봇주 중심으로 움직일 겁니다. 다만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올 때는요. 한번 반등 나왔다가 또 한번 꺾이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반등이 짧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왜요? 단기간 지수 자체가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럼 지수도 빠르게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기간 때 로봇주 가치 주도주를 공략하면서 중간중간 자금이 빠르게 순환매를 그릴 때 단타도 같이 공략하자 말씀드려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쌀만 먹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사이드 디시도 먹고 찌개도 먹고 국도 먹죠. 우리가 시장에서 공략할 때도 주도주만 볼 게 아니라 주도주 이외에도 사이드로 단타로 빠르게 망가진 계좌 빠르게 복구해 보자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장은요. 전문가들도 똑같이 물린 시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물렸을 때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빠르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다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시장 많이 빠졌네. 아, 꼴도 보기 싫다. 어플 지워야지. 계좌 당근 안 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 계좌가 망가졌으면 어떻게 복구하지?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우리가 대응 방법 모색해야죠. 우리가 감기 걸렸어요. 몸이 아파요. 물론 저처럼 병원 안 가고 꾹 참고 자연 치유하는 분들 계세요. 자,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릴 때는요. 병원을 가죠. 약을 먹죠. 나으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아픈 상태예요. 여러분들 계좌들 많이 망가져서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런 계좌 복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 또 그와 함께 단타를 공략해야 되는 시장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단타를 공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단타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 2% 하시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또 단타 공략할 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시는 분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단타 할 때도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만 공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로봇 많이 강조드렸죠. 작년에도 제가 단타를 통해서 10연승 달성을 했죠. 그중에서도 조선, 전력설비, 반도체, 로봇, AI, 양자 등등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단타 공략할 때 우리가 로봇을 보자고요. 왜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시장이 코스닥 지수 67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서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오늘 큰 폭으로 급등 나온 게 로봇주라고요. 그 말은 뭐다? 앞으로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시장을 주도하는 건 로봇주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단타를 칠 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거 하지 말라 말씀드린 이유가 플러스 2%?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단타할 때 플러스 2%만 잊더라 끝내실 거예요. 안 된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 종목 잘 잡아서 우리는 플러스 2% 더
더 넘게 단타 가져가야 된다. 혹은 단타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 가져가야 된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손절매 하지 말라고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빠져있는 상황인데 바닥인데 여기서 손절 잡고 들어가세요.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손절을 할 때가 아닙니다. 손절할 필요가 없는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주 중심으로 공략하되 우리는 마이너스 2% 손절 안 친다. 플러스 2% 이만큼 쭉 먹을 거 아니라고요. 우린 무조건 단타할 때 플러스 10% 가져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지금 시장은 결국 반도체에서 주가가 다 빠지고 기승전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요. 오늘 시장만 보시더라도 아시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AI, 로봇 이번 주 내내 다 급등 나오고 있어요. 그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날 반도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반도체도 좋겠죠. 시장이 저점 찍었으니까. 자,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 자금이 더 강하게 쏠리고 있는 건 지금 로봇이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타 어떻게 해야 될까? 로봇주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에 갖고 계실 겁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방송 중에 선착순 들 테니까 빨리 미리 받아가시고 장 초반에 우리가 9시에서 10시 사이가 변동성 가장 심한 시간대다 말씀드렸죠. 플러스 10시까지가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시장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단타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군 중에서 혹시나 로봇주가 포착된다. 우리는 그 종목을 공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분봉상이나 일봉상에서 N파동, 소위 말하는 쌍바닥이 형성되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분봉상에서 만약에 캔들이 매물대 뚫고 올라간다. 15분봉 차트상에서. 그럼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고 플러스 10%에 미리 매도 걸어두면 된다고요. 단타 쓸 때.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계좌 상황이 심각하다. 저희 플러스 10%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저 더 가져가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단타 안 하시고 매수한 시점 기준으로 그냥 쭉 들고 하시면 돼요. 플러스 10% 매도 안 하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10% 1차 매도는 일단 권장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에서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요. 대장주 역할하는 로봇주도 나오겠지만 반대로 다른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로봇주, 종목도 많을 거 아니에요. A, B, C, D 몇 개, 10개 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로봇주가. 그런 종목군들마다 순환매를 그릴 겁니다. 오늘 로봇주 A가 올라가고 내일은 B, C, D 순서대로 순환매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로봇주 공략할 때 단타 공략할 때도 로봇주를 가장 먼저 공략하자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매입가 대비 플러스 10%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1차 매도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다른 로봇주가 단타 검색에 포착된다? 그 종목 공략해서 또 플러스 10% 매도 치면 돼요. 이제 시장은요. 로봇주 중에서도 순환매를 그리고 또 로봇주 거의 빠지기 거의 없습니다. 시장을 바닥 쳤고 최근 3일, 4일 사이에 바닥에서 로봇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주를 집중 공략해야 된다. 자, 그중에서 N파동을 그리는 패턴 말씀드렸죠. 이전에 고점 부근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반등 이후에 주요한 매물대를 15분봉 차트상에서 돌파가 나올 때 이렇게 쌍바닥 찍고 알파벳 N자를 그릴 때 이게 N파동이다. 로봇주 중에서도 이러한 패턴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자신 있게 공략하신다면은 이런 종목군들도 빠르게 이렇게 검색에 포착되자마자 쭉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요. 해당 종목은 당일에 검색에 포착되자마자 무려 22%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매입가 대비 플러스 10%에 미리 걸어두라고요. 해당 종목은 35,000원 넘게 더 추가 급등이 나와서 37,000원, 38,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분봉상에서 이렇게 공략한 것 이외에도 우리가 또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여러분께 공략 도와드리고 눌림대 공략하자 말씀드렸죠. 하루 만에 이렌시스 플러스 13% 급등 나왔습니다. 이렌시스 로봇주였죠. 제가 그저께도 로봇주 공략하자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HD 건설기계 이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이죠. 일봉상에서는 N파동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전에 정고점 매물 소화는 반등 나왔다가
눌림 나올 때 공략하는 겁니다. 이때 공략하면 또 다음날 하루 만에 HD건설기계 10% 급등 나왔죠. 여러분들께는 바로 이날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공주도 일봉상에서 N파동 어떻게 공략한다? 이전에 고점 묵은 매물대에 소화하는 반등 나왔다가 눌림대 공략한다. 바로 다음날 25% 급등이 나왔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로봇주 중에서도 이전에 고점을 터치했다가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군들 놓치지 말아야겠죠. 장중에 단타 대응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루 이틀 뒤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쉽게 이렇게 일봉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종목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단타 검색기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 이 종목 돈 들어오네, 이전에 고점 묵은 터치하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도 이 종목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도 바닥에서 싸게 사고 급등 나올 때 팔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요, 단타 혹은 이렇게 하루 이틀 뒤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 로봇주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플러스 AI까지. 제가 그저께도 여러분들께 네이버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지분 투자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시장 트렌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패턴들이 만약에 월봉상이나 주봉상에서 포착된다? 다시 한번 주도주 시장에 나올 겁니다. 과거 HD 현대해내솔루션은 이러한 패턴에 포착돼서 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무려 3배 뛰었죠.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8만 원 깨자마자 매수하고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러한 패턴들이 아직까지 안 나와요. 왜요? 시장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은 단타 해야 되는 종목이고 반등 나올 때 로봇주 공략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당 단타 검색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타 검색기고 총 13가지 조건 검색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주 단타 칠 때 어떤 종목 공략하지? 이 단타 검색기에 뜨는 로봇주 위주로 공략하자고요. 제가 있는 공빠 안에 약 2천여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제 방송 보시면서 입장하신 딱 20분께만 해당 단타 검색기 같이 유저분들과 함께 요청해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제 시장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수익률이 금융에 갈리겠죠. 그 무게 단타 검색기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받아갈 수 있을지 자세한 안내 확인하시면서 마지막 오늘 단기 공략주, 로봇주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좀 시장이 무너질 때 단타로 계좌를 회복해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말고 로봇 섹터에서 보셔야 한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타 종목으로 이틀 전에도 이렌시스 소개해 주시고 하루 만에 플러스 10% 이상의 슈팅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장에 강한 종목들 바로 전문가님만의 단타 검색기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저 이런 단타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 딱 2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분 정도 남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공부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히든 종목 남아 있으니까요. 방송 직후 해당 종목명과 타점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제 앞서서 이제 8월에는 로봇주를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 네. 오늘 로봇주를 또 챙겨 주셨더라고요. 이 종목 좀 역시나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내일이면 FOMC 이슈가 있습니다. 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입니다. 목요일 30일, 금요일 31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8월 전에 이런 로봇주 미리 담아두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타 대응이 힘드신 분들, 단기 매매 트레이딩이 힘드신 분들은요. 앞으로 로봇주들, 특히나 바닥에서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한 로봇주들 지금 7월 말 시간 있을 때 미리 담아두셔야 돼요. 왜요? FOMC 때 금리 동결하죠. 지금 시장이 눌린 이유가 뭐예요?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되니까 물가 뛰는 거 아니야?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같이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 내일 FOMC 때 금리 동결한다? 로봇주, 이런 고성장주, AI 종목들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도 같이 잘 봐야 된다. 근데 네이버는 대형주죠. 외국인 여파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닥 중에서도 로봇주를 집중해야 돼요. 자, 해당 종목 최근에 미국이 중국산 로봇 부품에 대한 견제, 수입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고점 부근 해당 구간대는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쭉 빠지게 되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죠. 자,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 여기 보시는 매물대 라인, 여기 지지, 여기 저항 보이시죠? 해당 구간대를 최근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터치, 눌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62평선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 눌림, 돌파 시도 눌림, 돌파 시도 나와주고 있죠. 자, 7월 말, 8월 전 로봇주가 급등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로봇주들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담아가야 된다고요. 혹시나 제가 6월 말 때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 된다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뭐 삼성전자 60만 원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500만 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팔아? 안 파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로봇주 잡아가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싫은데 제가 6월 말 때 반도체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 맞췄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 바닥 지금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까도 엔빌러프 지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이거 과연 바닥일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6월 말 때 반도체 투톱 매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릴 때 안 믿으시던 분들은 지금 순간 제가 드린 말씀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7월 말입니다. 이제 8월 되기 전에 이 7월 말 남은 이틀 동안은요. 매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왜요? 일부러 주가 누른다고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8월 달에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로봇주들 바닥에서 미리 담아가야겠죠. 자, 해당 종목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쳤던 종목인데 이 종목 눌림 나올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아마 저는 내일쯤은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8월 되기 전에 남은 기간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로봇주 미리 꼭 담아가시고요. 자, 그중에서도 해당 종목 여전히 바닥 구간이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차선보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반도체 투톱 아니고요. 최선의 선택은 로봇주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급등 임박한 단기 공략 로봇주인 만큼 해당 종목 꼭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서 히든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요. 잠시 후에 그 공부방 안에서 저와 함께 종목명 그 타점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히든 종목 단기 공략주로 로봇주에서 챙겨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로봇주가 시세를 분출했는데 미국이 중국산 휴머노이드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여기에 또 내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무게가 점쳐지고 있는데 저희는 또 다가오는 8월에 로봇주 미리미리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해당 종목명과 타점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는 공부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